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에너지 이야기, 특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원전, 이른바 SMR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리백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과연 SMR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또 우리의 미래 에너지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에너지라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풀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여러분께 전달되듯, 또 친구와 이야기하듯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SMR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재생에너지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넓은 땅이 필요한데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일조량도 그리 풍부하지 않습니다. 일조 시간이 짧고 기상 변화가 잦은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투자 대비 낮은 발전량을 의미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 됩니다. 풍력 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꾸준히 불어주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소음 문제나 환경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려면 광활한 부지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 우려나 경관 저해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해안이나 동해안 같은 일부 지역에서 해상 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건설 비용과 유지보수 문제, 그리고 어민들과의 조업권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열이나 수력 같은 다른 재생에너지원도 부존량이 많지 않아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열은 개발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이고 수력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이루어져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아리백이라는 목표에 직면합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환경의 한계 때문에 국내에서 아리백을 달성하기란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목표량에 근접한 기업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인 시대에 국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아리백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가 높고 공급이 불안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국가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달리 출력이 작은 원자로를 여러 개 모듈 형태로 연결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름처럼 작은 모듈 형태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 건설에 수십 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SMR은 공장에서 모듈을 대량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건설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경제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전성과 친환경성입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냉각수가 외부 동력 없이도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수동형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안전하게 가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외부 전력 상실 상황에서도 노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원자로의 크기가 작아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도 훨씬 낮으며 대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입지 선정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모듈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모듈만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융염 원자로와 같은 차세대 SMR 기술은 방사성 물질을 고체 형태가 아닌 액체, 소금 형태로 보관하여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핵 폐기물의 양도 줄일 수 있어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성을 더욱 낮춥니다. 또한 SMR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화석 연료 발전소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특성과 달리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을 생산할 수 없지만 SMR은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RE100보다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합한 CF100이 우리나라 현실에 더 적합한 탄소 중립 전략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CF100은 탄소 배출이 없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SMR과 같은 원자력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장점과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결합하여 탄소 중립 목표를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SMR 개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강국답게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SMR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 연구 개발비를 투입해 2021년부터 혁신형 SMR의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등 유수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수십 년간 축적된 원자력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형 SMR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SMR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아 민관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부터 약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2028년까지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SMR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부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SMR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SMR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SMR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들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자국형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주요 선도 노형 개발사들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며 미래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단행하여 SMR 핵심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삼성물산, SK그룹 등도 SMR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는 한국 SMR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SMR은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전력 생산은 기본이고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약점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 운전 능력을 극대화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 때 SMR이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SMR은 필요에 따라 출력을 조절할 수 있어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래에는 수소 충전소와 연계하거나 탄소 중립 도시 개발 모델, 집단 에너지 사업, 연계 모델 등으로 더욱 확장될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마치 작은 에너지 발전소가 도심 곳곳에 들어서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산업단지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인접한 곳에 SMR을 설치하여 전력을 직접 공급하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 난방이나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또 다른 문제, 바로 송전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발전소를 만들고 전력을 생산한다고 해도 이 전력을 필요한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송전망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렇게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면 전력 계통의 주파수와 전압이 변동되어 전력망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상상하기도 싫은 재앙이죠. 우리 사회 전반이 마비되고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병원, 통신, 교통 등 모든 핵심 인프라가 기능을 상실하고 경제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SMR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SMR이 상시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도 전력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도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지만 미래에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단 몇 초의 정전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MR과 같은 원자력 기술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이미 SMR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데이터 센터의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SMR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SMR은 부지 제약이 적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사고 위험이 낮아 데이터 센터와 같은 핵심 시설에 인접하여 건설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게다가 송전망 건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송전탑을 세우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전자파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송전 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설에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송전탑 건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거나 생태계를 교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송전망 확충은 번번이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갈등과 보상 문제, 그리고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국가적인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SMR은 기존의 대형 발전소와 달리 소규모로 분산 배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전력이 필요한 곳 가까이에 SMR을 건설하여 발전소에서 소비처까지의 송전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SMR은 이러한 손실을 줄여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존 송전망의 과부하를 줄여 블랙아웃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 부지를 SMR 부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발전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미 송변전 설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SMR로 전환 시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쇄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숙련된 인력을 SMR 운영 인력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SMR은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전력망 안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R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 방식, 그리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 덕분에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며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SMR 개발과 상용화에는 여전히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며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또한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원자력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SMR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기술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는 SMR 개발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리백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송전망 구축의 난제를 SMR이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SMR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미래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SMR이 그리는 미래 에너지의 청사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고민에 대한 SMR의 역할,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에너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